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14화 이혼, 친권, 그리고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7월 17일이고요. 제헌절이죠. 제헌절 어떤 날이죠?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날이죠. 맞죠. 네. 예, 우리 법조인들한테도 우리 국민들한테도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14번째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저희가 어느덧 14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혼 가족에서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멋진 목소리를 가지신 이순노 대리님 사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목이 쉬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랑 좀 8년 정도의 긴 결혼 생활 동안에 참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각자의 삶을 선택하기로 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내하고 저 사이에 한 6살 정도의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양육권자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혼 소송을 하면 제가 이제 어디서 듣기로는 이제 남편보다는 엄마한테 좀 더 양육권자가 지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꼭 아들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는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사연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꼭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소송에서는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죠. 어떨까요, 변호사님? 이제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일반적으로는 미성년자 자녀의 나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엄마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니까 어머니 측으로 이제 친권 양육권자가 지정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요 지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고받고 서로 이제 공방이 오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살펴보면은 첫째로 미성년자 자녀와의 친밀도 요거를 좀 많이 봅니다. 만약에 뭐 남자라고 하더라도 뭐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남자가 집에서 뭐 가게를 하면서 매일 얘기를 봤다 이러면은 아빠하고의 친밀도가 더 높으니까 남자 쪽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으로 주거 및 양육 환경 요거를 보는데 뭐 각본님도 그 사건 아시죠? 그 남자가 유치원을 운영했어요. 유아원인가요? 그래서 소송에서 되게 그 점을 강조하고 그렇게 공방이 오갔었죠. 결국에 지기는 했지만. 환경 이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양육 보조자의 존재 여부, 특히 미성년자의 친밀도만큼 또 중요한 게 경제적인 능력, 이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소송 과정에서 양육 환경 조사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를 하고 엄마 아빠 중에서 더 적합한 양육권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에서도 저희 의뢰인이 아빠였는데 두 딸을 너무 간절히 키우길 원하셨던 분이었는데 1심 소송에서 사실 아내한테 지정이 됐었거든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이. 그래서 1심에서 사실 패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우리가 훨씬 아이들과 친밀도가 있고 아이를 키우기에 더 적합하다라는 걸 좀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아빠 쪽으로 친권 양육권이 넘어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아빠라고 해서 반드시 무조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이 안 된다라고 미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저희랑 상담을 하시면 예, 저번에 될 보니까 것 이 친밀도를 조사할 때 그 이제 어떤 기일에 판사가 나와서 우리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한쪽에서만 보는 유리 있잖아요. 판사가 반대쪽에 있고 아빠하고 아이를 넣어가지고 얼마나 잘 노는지 뭐 이런 것도 판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좀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인형을 한 개씩 지정을 해요. 예를 들면 토끼 인형은 엄마, 그다음에 곰돌이 인형은 아빠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보죠. 자, 곰돌이 인형과 토끼 인형 중에 어떤 걸 가지고 놀까라고 하면 이제 아이가 인형을 택했을 때 간접적으로 보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친밀도를 판단하실 때. 네, 그러면 그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친권자 지정만큼 좀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육비 청구거든요. 근데 그 양육비는 좀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실무에서는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게 돼요. 우리 화면에서 나가고 있나요? 네. 네. 그 한번 우리 김민관 변호사님께서 이 표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일단은 양육권자는 아이를 양육하지만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은 양육권자에게 매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근데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거나 의견이 많으니까 법원에서 일련적으로 이렇게 참조하도록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요 사안에서 한번 제가 요 표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요 표를 한번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요 사안에서 사안을 보면은 아내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제일 중요한 게 소득과 그 다음에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안에서 6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로를 X축, 세로를 Y축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로를 보면은 요 아이가 6살이었기 때문에 세로로 쭉 내려오다 보면 6세 이상, 12세 미만 있죠. 그래서 요 표부터 일단 표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엄마와 아빠의 소득을 합산하는 겁니다. 합산해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앞에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엄마 175만원 월, 아빠 월 175만원 해서 둘이 소득이 합쳐서 350만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요 위에서 X축을 볼 때 300만원에서 399만원 요 사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내려오다 보면은 딱 만나는 점이 있죠. 그래서 90만 2천원. 그래서 이 90만 2천원이 의미하는 숫자가 6살짜리 아이가 이 정도 경제 수준의 가정에서 자랄 때 소비되는 양육비가 이 정도 된다라고 임의로 이제 이렇게 결정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요 90만 2천원이 나왔는데 양육하지 않는 분이 90만 2천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90만 2천원을 각자 소득을 합산한 거를 분모로 하고 양육하지 않는 분의 소득을 분자로 해서 이거를 곱해갖고 각자 부모끼리 소득에 비례하여 요 비용을 분담하여 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안에서는 둘이 합쳐서 350만 원이었고 양육하지 않으시는 분의 소득이 175만 원이었기 때문에 90만 2천 원에 2분의 1인 45만 1천 원이 됩니다. 네, 45만 1천 원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절대적인 건 아니죠? 네,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네, 이름 참작하는 법원에서 참작하는 표입니다. 네. 실제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고려하는 부분이 이제 거주 지역. 예를 들면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비해서 조금 더 발생해요. 양육비가.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고려하게 되고요. 자녀 숫자. 자녀가 1명인 경우랑 4명인 경우랑 부담해야 되는 양육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서 숫자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양육비는 좀 줄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 아이가 혹시 아픈지 치료비 같은 게 별도로 들어야 되면 또 양육비를 거꾸로 조금 더 늘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의 재산 상황 같은 것도
단순한 소득 말고도 추가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이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지, 또 양육비는 어떻게 우리가 청구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일단은 절대 이혼은 하면 안 되겠네요. 불만족만 깨지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장 화목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 자녀가 좋은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또는 양육비 청구 문제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번 편에 마련해 봤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